배종찬 소장 갤럽 여론조사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이번 주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긍정 지지율이 좀 올라갔습니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 30%로 직전 조사보다는 3%포인트 올라갔습니다. 지난주가 27이었죠? 예. 네.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3%포인트 내려와서 62%로 나타났는데 대체적으로 국방 안보 이런 안보 이슈가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평가에는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국방 안보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거든요. 대체적으로 뭐 대구 경북이나 또 60대 70대 이상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들이 좀 더 결집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 보시기에 가장 큰 변수가 뭐였던 것 같습니까? 저는 뭐 다른 이슈보다는 워낙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해 있는 상황에서 뭐 이제 안보 이슈도 있겠지만은 좀 위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여야 간의 치열한 대결 국면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조사에서는 포함되었을 법한 것이 이 김의겸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 관련된 발언이었거든요. 이게 지지층에서는 위기 인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특히 70대에서 상승이 엄청나게 높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70대 이상에서는 무려 11%포인트가 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 지지율의 현상을 말씀드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 현상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더 첨예하면서 대통령 뭐 퇴진까지도 이야기 거론되면서 지지층들은 결집하는 현상 또 안보 이슈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뭐 30%대 사실 좋은 지지율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박진영 교수 그래도 3%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보수층이 결집한 건데요. 국방 안보 이슈에 저도 동의가 됩니다. 국방 안보 이슈라는 게 뭔가 하면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입니다. 대부분이 그런 이슈들인데 재밌는 건 뭔가 하면요. 이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도가 올라가면은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도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현재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빠져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 세력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에 보태진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결국은 정쟁으로서 양당의 지지층이 결집해 가지고 정쟁을 더욱더 부추기는 그런 이 쳇바퀴 도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생긴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어떻게 나왔나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박진영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이 시간에 제가 분석해 드릴 때 두 정당의 지지율이 동률이었거든요. 동률이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하는 국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했습니다. 방금 전에 분석을 해주신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가 올라가서 35%, 국민의힘은 33%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이 35, 국민의힘이 33. 네. 무당층이 지난주에 봤을 때 30% 가까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26%로 나타났고요. 한국갤럽 조사는 그래도 정의당이 6% 나타났는데 다른 조사 결과를 오늘 소개해드릴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정의당은 계속해서 지지율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한 말씀 못하면은 사실 뭐 조금 얘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보정국이잖아요. 북한이 계속 미사일 쏴대고 그다음에 지금 어쨌든 뭐 서해 공무원 사건도 계속 이슈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치학에서 플래그 어라운드 이펙트 그러니까 국기 아래 효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벌어지면 중도도 약간 이동하고 보수는 더 결집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3%포인트라면 저는 그 효과가 바로 좀 반영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여론조사 나온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를 해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그러니까 한국갤럽 조사보다는 더 이른 시기에 실시된 조사 결과인데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33%, 부정 65.7%로 나타났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보면 조사 결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갤럽 이제 오늘 발표된 거 포함해서 30%대 초반 정도 수준, 조금 높으면 중반에 가까이 가는, 부정은 한
64에서 65% 내외로 나오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이것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있었죠? 있습니다. 조원 CNI 방금 전에 말씀드린 조사를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는지 물어봤는데요. 예. 야당에 대한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라는 거죠. 53.3%, 진실 규명이다. 검찰에 좀 무게를 실어주는 거죠. 43.7%로 야당 탄압이 10%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야당 탄압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더 높은데도 민주당 지지율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장윤성 기자, 네. 이재명 대표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민주당 내부의 생각과 국민들의 생각이 얼마나 일치하는 것 같습니까? 민주당이 조금 더 그 야당 탄압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그 대선 자금으로 규정해서 발표하는 순간 검찰이요. 그렇게 발표하는 순간 그 민주당 지난 대선 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웃었다는 거예요. 검찰이 프레임을 잘못 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이 다 예산에 대해서 다 그 예산 결산 사인을 했기 때문에 불법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경선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경선 캠프에 결합했었던 민주당 김영진 의원에게 관련된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아니나 다르게 그 의총장에서 본인이 나와서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진 의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벌써 다 까먹었지만 당신은 코로나 전국이어서 4인 이상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금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있어도 쓸 그런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컨대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아서 쓴다면 삼겹살 굽고 뭐 소주잔 돌리고 뭐 이런 조직 활동에 되게 그런 돈이 쓰이는데 그런 거를 할 만한 뭐 이유나 이런 게 없었다. 왜냐하면 그러면 방역법 위반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주당 내부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걸린 적도 없었고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찌됐든 그 검찰에서는 민주당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민주당을 전반적으로 부패가 있는 집단으로 이제 낙인을 찍고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쇼잉으로 민주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2차례 시도를 했고 실제로 가져간 소득은 없었지만 뭐 몇 시간 대치한 끝에 뭐 엑셀 파일 3개, 그 한글 파일 3개. 그런데 사실상 겹쳐서 4개 이렇게 가져간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대선 자금 수사로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충분히 싸울 만한 명분도 가치도 실리도 있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영 교수 보시기에 이렇게 그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압박해 오면서 민주당이 하나로 좀 결속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대선 자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경선 캠프 때도 돈이 남았습니다. 보통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은 경선이든지 대선을 치르면 무슨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냐면요. 문자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통신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고 모여서 사람들이 밥 먹고 술 먹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시기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연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당 당사를 이제까지 압수수색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전략 자체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굉장히 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핵심 지지층만 결집시켜서 30% 중반대의 지지율로 하방 경직선을 만들겠다. 이게 전략이라고 봤을 때 이 민주당을 이 좀 뭐라고 합니까? 이 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부패 집단 이런 식으로 공격함으로 인해 가지고 정치 혐오화 전략을 쓰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도 우리도 지지율이 더 이상 안 오르지만 민주당도 더 이상 오르지 않고 무당파층으로 중도층들이 빠지는 전략 이런 걸 쓰지 않느냐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있고 지금 일단 또 검찰이 감사원 고발에 따라서 또 월북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런 거 지금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민주당에서 기자회견을 했지요. 전 문재인 정권 때 안보 담당했던
서훈 실장이라든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 노영민 비서실장 다 모였는데 장윤성 기자 이제 계속 일방적으로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뭐 이런 것만 흘러나오니까 네. 조사하기 전에 우리도 좀 여론을 환기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모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계속 뭐 산발적으로 대응은 해왔죠. 뭐 그런 사실이 없다. 월북으로 추정된다고 얘기를 했었다. 당시에 실제로 초점은 월북보다는 어떻게 북한에서 우리 국민을 그렇게 끔찍한 방법으로 이제 그 피격해서 시신까지 불태울 수 있냐 이것에 격분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그리고 진실 규명을 위한 공동 조사를 제안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것은 여론 시장에 별로 먹히지 않았었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전임 문재인 정부는 용공 그리고 그 현재 이재명 대표는 부패 이렇게 두 가지의 용공과 부패라는 어떤 그 프레임으로 묶어서 민주당 전체를 좀 프레이밍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정부에 맞서서 민주당은 좀 분연히 싸워야 된다라는 내부 분위기가 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 안보 문제에서 남북 관계에서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해 공무원 동해 여부 그리고 이제 향후에는 정상회담 뒷거래설 그래서 실제 그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당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건넸던 USB 안에 뭐가 들었는지 내용을 밝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는 예상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꼼꼼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제 기자회견을 한 것 같고요. 일종의 공동 대응 형식의 무언가가 계속 있을 걸로 보이긴 합니다. 어제 합동 기자회견 효과는 어떨 것 같습니까? 저는 결국에는 뭐 구체적으로 단박에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지금 중도층이 이 사안을 바라보는 것은 그동안 월북이냐 자진 월북이냐 또 월북으로 몰아간 거냐 이런 부분의 여론도 어느 한쪽으로만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문재인 정권의 서해피살 공무원이나 또 북송어민에 대해서 조사하는 내용에 대해서 대체적인 여론을 보면 중도층에서도 좀 무리하다 수사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도 계속해서 국민들도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는 것은 또 국정원에서는 월북이라는 자료가 나왔다. 최근 보도죠. 그죠? 이 자료가 나오고 또 조상준 국정원 기조실장은 사임을 했다는데 그 내용은 과연 뭔가도 지금 국민들은 궁금하고 갸우뚱거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네 가지가 저도 이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이지만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은 과연 그 서해피살 공무원이 바다로 들어간 배경은 뭔가 실족을 한 것인지 서서로 들어간 것인지 그리고 중간 과정에 중국 어선에서 구조가 된 건지 또는 한자로 적혀져 있는 구명조끼를 받았는데 다시 북한 해상으로 간 건 뭔지 그다음에 북한 군인들과 이 공무원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은 뭔지 그리고 보고받은 대통령이 어떤 조치를 취했고 그것이 통치행위나 또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인지 근데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검찰이 대통령 기록물도 압수해서 수사를 할 수 있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걸 뭐 삭제한다고 해서 숨길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본인도 중국 어선에 구조됐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은 국정원이 먼저 알 수가 없고 하늘에서 항공에서 감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서 국정원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뒤죽박죽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사안이 그냥 정치적으로 이렇게 논란으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 고도의 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먼저 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합동 기자회견이죠. 그다음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없었는데 참석한 걸 보면서 이제는 여론전의 국면에 접어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저는 딱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감사원 수색을 했고 검찰은 수사를 한다 하고 그다음에 대중들은 국민들은 거기다 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까지 계속 검찰발 기사 혹은 감사원발 기사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기사 여기에 대해 굉장히 위축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분들 다 정보를 다루는 분들이고 최고의 의사결정 과정에 개입했던 분들이라 알 수 있는 것들을 정합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해가지고 딱 공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러면서 기사 배열도 그렇고 어느 정도 균형감을 좀 맞춰가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걸 몰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검찰 조사 결과는 조금 뒤에 나올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저는
지금 어저께 합동 기자회견 했던 분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불똥이 안 튀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아마 어느 심정적인 방어막을 친 것 같고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문 전 대통령의 그 연관성 입증시켜야 한다. 막 그 두 가지 충돌 지점이 이제 앞으로 좀 볼만한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민주당 내부 취재를 보면 서욱 장관이 구속된 것에 대해서 약간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서욱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되면서 아 이거 진짜 황당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그 다음에는 뭐 박지원 전 원장, 그 다음에 이제 서훈 실장, 그리고 당연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어질 텐데 이게 이렇게 갈 문제냐. 그리고 이제 SI 정보는 그 지금 현 정부도 알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듯이 이 정보는 군에 여전히 있고 그리고 군의 정보 판단이 틀리지가 않는데 감사원도 그리고 또 국정원도 군도 그리고 청와대도 지금 대통령실도 다 이 SI 정보를 가지고 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이런 움직임을 가져가는 것 저는 이제까지 민주당의 대응이 좀 안일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정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흔히 하는 말 이제 보수 세력들 표현으로 윤석열 정부도 그래도 애국 정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부는 애국 정부가 아니다라고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국 이야기가 뭔가면요. 결국은 이게 정쟁에 의해 가지고 SI 첩보 자산이라든가 한미 공동 그 정보 체계라는 것들이 누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여기에 대해서 그런 거 이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 현 정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망치자는 그 각오를 하고 이렇게 죽기 아니면 살기로 덤벼드는데 저는 같이 다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같이 다 오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도 이제 김태효 안보실장이 이제 비인가 상태에서 SI 정보를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결국은 뭐냐면 이 내용이 월북이라는 것이 월북이 아닌 상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현 정부의 어떤 정치적 기획이 존재했다. 만약에 이거는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정권의 명운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이제는 역공하는 자세로 가야지 문재인 대통령을 방어하겠다? 저는 이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아까 배종찬 소장이 몇 가지 이렇게 쭉 정황을 이야기했는데 사실 그런 이런저런 뭐 의견이 엇갈릴 때만 해도 아 정말 설마 그렇게 했겠나 그런 생각을 한 국민들이 꽤 많았는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딱 발부하니까 뭐지 좀 헷갈리는 국민들이 많아진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합동 기자회견 배경을 짚어봤고 끝으로 조상준인가요? 국정원 기조실장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걸 두고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글쎄요 건강 문제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확실하게 대통령도 확인을 안 해줍니다만 그냥 일신상의 이유다라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데 장윤선 기자 좀 취재해 보셨나요? 뭐 이유가 좀 나옵니까? 이 굉장히 많은 이유가 이제 그 뭐 지라시 형태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취재를 통해서도 일부 확인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또 여러 기자들이 다양한 경로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공적인 문제, 사적인 문제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우선이었냐, 경우에 따라서는 두 가지 문제가 다 복합적이냐 이것을 좀 종합 판단을 해보는 데는 상당한 취재의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선 공적으로는 인사 문제가 주요했던 걸로 보입니다. 여러 그 검찰 출신 기자들, 그 다음에 이제 검찰 쪽. 그리고 야당, 그리고 여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 대통령실 주변에서 나오는 취재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어찌됐든 인사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김규현 현 원장에 대한 패싱 논란도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지난 9월 30일자로 그 1급들에 대한 그 면직 처리가 됐다는 거거든요. 이게 27명인데 이 면직 처리를 되는 과정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이 완전히 그냥 끝냈으면 괜찮은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사람들은 좀 남아있도록 해서 또 생긴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2, 3급들이 전부 문재인 정부 때 그 임명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전부 교체를 하라는 게 대통령실의 요구였는데 실제로 그 과정에서 그러면 적폐청산이라는 이유로 1급 다 나가지 2, 3급 다 자르지 그러면 일은 누가 하냐 손은 누가 키우냐 뭐 이런 논리가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가지 맥락은 조상준 실장이 그중에서 조금 일을 잘하는 분들은 남겨서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는 다 날려라. 뭐 그리고 일각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는 뭐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김규현 원장한테 듣고 조상준 실장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왜 이런 판단을 하느냐라고 질책을 했고, 그러면 뭐 내가 그만두겠다라고 해서 그게 일사천리로 하루 안에 다 정리가 됐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길고 복잡한데 핵심은 이제 인사 논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밖에도 뭐 개인 문제나 뭐 등등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것은 좀 추가 취재가 필요한 이런 상황이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는 뭐 좀 들은 얘기 있어요? 아니 저도 뭐 이 안보 라인 쪽에는 전혀 사실 뭐 다른 쪽에는 뭐 한두 명 지인들이 있지만 이쪽은 전혀 없어. 그러면 근데- 혹시 말이죠. 예. 오늘 아침에 이제 조선일보의 칼럼 비슷하게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 하면서 심어놨던 많은 사람들을 네. 이번에 많이 쳐냈다. 네. 그렇게 글을 쓰니까 장제원 의원이 나는 뭐 그런 것에 개입한 적 없다. 만약에 내 컴퓨터랑 뭐 필요하면 다 내가 제공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뭐 본인이 인사 개입한 거 거의 다 정설로 돼 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또 뭐 궁금해지기는 합니다만 그런 쪽에서 연결 지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까요? 글쎄 저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연동되는, 왜냐하면 장제원 의원은 경선 때부터 대통령이 측근이 된 사람이고 이 지금 조상준 전 기조실장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초동 라인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측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측근이죠. 그러니까 예. 서초동 라인 이건 저 경선 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장제원 의원은 1년 측근으로 봐야 되고 조상준 전 실장은 뭐 십수년 측근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급이 다른데 저는 여기서 이제 사실 이 장윤성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30 여러 가지 저도 뭐 방송업계에 있다 보니까 분분한데 뭐 여러 가지 대통령의 뭐 여러 가지 뭐 그 화가 났다는 설서부터 뭐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바로 김현장에서 왔던 분 아닙니까? 근데 지금 후임 기조실장도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이 또 김현장 출신. 그런가요? 지금 뭐 그 김남우 뭐 네. 언론의 예,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확인 안 해줬고 지금 공직 우리 후보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바로 우리가 이어갈 거다 이런 원론적인 얘기만 말씀하셨는데, 근데 만약 그분이 또 기조실장으로 내정된다 그러면은 저는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특히나 이제 국정원은 외교안보 라인이기도 하지만 정보라는 특수한 직군에 속하는 데인데 과연 여기서 인사행정 업무를 다루는 기조실장이 로펌에서 오고 경찰 출신이 오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일 조상준 전 기조실장이 어떤 이유로 나갔든지 간에 후임 기조실장이 와서 또 이런 유사한 사건으로 또 말하자면 또 부딪히거나 내용이 있다거나 또 갈등이 있으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덧붙여서 꼭 드려야 되는 말씀이 이게 국감 전날이란 말이에요. 국감 전날 사표를 딱 내버린 거예요. 대단히 무책임한 거죠. 왜냐하면 기조실장이 국감 준비를 하는데 이 기조실장이 국감 준비 다 해놓고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국정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 사표 내버리고 안 나와버리면 국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국회 무시는 언제 있었냐면 독재정부 시절에 있었던 겁니다. 군사독재 시절에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조상준 실장이 무슨 일로 그만뒀는지는 이것도 국민들에게 뭐 소상히는 못 밝힌다 하더라도 대략으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무례함에 대해서 국회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특히 야당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저는 민주당이요. 이럴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뭐 왜 그만뒀대 뭐 이런 것들을 기자들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국감 전날 이런 방식으로 사표를 내는 무례함에 대해서 반드시 지적하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감합니다. 예, 국민들을 궁금하게 하면 안 돼요. 고위공직자는 사표 낼 때 한 달 정도 사표 처리가 안 됩니다. 그 전에 있었던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네, 글래모어에서 드리는 펌 클렌징 받으실 분 한 분 반피들에게 큰 외침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진구 기자가 이 정도 했으면 밤 새벽에 절대 음주는 못하겠죠. 이것도 성과겠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